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물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9번부터 168번까지 약 10문항 풀 거고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0V0 구조였죠. 그래서 그 놀이기구 문제 중에 위로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것도 0V0 구조였고요. 아무튼 이런 0V0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 했죠? EAS 공식을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속력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했어요. 한 번만 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좀 빠르게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내가 봐보세요. 여기서 0과 V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0과 V죠. 그러면 얘의 절대값이 어차피 동일하게 나와요. 0V0 구조에서는. 그쵸? 그러면 이 가속도랑 거리가 반비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변이 어차피 또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A가 커지면 S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ES고 여기가 S라고 하면요. 가속도 B는 여기서 A고 여기서는 EA가 된다는 거죠. 부호는 반대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속력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요. 봐보세요.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1대2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여기는 완만하게 여기는 가파르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y값은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속도는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값의 b가 2대1이라는 거야. 2대1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b는 몇 대 몇이에요? 여기는 s가 되니까 이동거리 b도 2대1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두시면 가속도나 이동거리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파악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처음에 P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속력이 0인데 중력만을 받아서 쭉 움직인 거예요. 그쵸? 여기서 V가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F를 줘서 이 F를 받는 구간 R점까지 갔더니 R점에서 속력이 0이 됐다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럼 그것들만 좀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제가 여기 길이를 h라고 해보죠. 그럼 이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가 돼요? 이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EmGH가 됩니다.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도 EmGH가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Q에서 R까지 갈 때 증가량 감소량 쓸 건데 여긴 증가량이 없어요. 여기다 써보면 볼 수 있겠죠? A의 포텐셜은 안 변하고요. 그리고 B는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음에 P에서 Q까지 갈 때는 속력이 증가하지만 Q에서 R까지 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A나 B나 둘 다 줄어들고 있겠죠. 따라서 여기 A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고 B의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감소하잖아요. 얼만큼 감소한다고 쓸 수 있냐면 외력이 해주는 일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외력 F로 H만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F 곱하기 H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EmG라고 아까 잡아놨고 그리고 그 값이 누구랑 똑같대요?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EmG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질량비대로 쪼개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 에너지는 지금 B의 질량은 A의 질량의 2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4mgH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네를 다 더한 값이 바로 F랑 H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F는 얼마가 돼요? F는 8mg가 된다는 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맞네요. 그 다음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중력이 B의 한리가 같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은 외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럼 이때는 증가량 감소량이 일치하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이때 증가량 감소량. 얘는 Q에서 R까지고 얘는 P에서 Q까지입니다. 그럼 우선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그리고 A 포텐셜 그대로고 B 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중력이 B의 한 일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거는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귿 같은 거를 풀 때 이런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P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V0 구조를 그려보시는 건데
자, 처음에 가속도가 얼마냐면요. EMG만큼 작용하고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은 3m이죠. 그러면 3분의 2g가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서 3분의 2g인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F가 8mg죠. 8mg. 여기가 8mg이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2mg니까 전체 힘은 6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3m이니까 그러면 6mg에 3m이니까 2g. 그럼 가속도가 2g가 됩니다. 그럼 이거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여기가 3배가 가팔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까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h라고 설정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넓이가 몇 배 차이 난다고? 3배 차이 난다고. 3배. 그럼 여기가 3h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전체 걸린 시간을 뭐라고 두냐면 전체 걸린 시간을 t라고 놓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넓이가 3대 1이기 때문에 얘를 4개로 둘, 셋, 4개로 쪼갤 수가 있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y 값은 뭐가 되냐면 내가 가속도를 알고 있고 x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gt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신 다음에 절반에 나누시면은 4분의 1 gt 제곱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디귿은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0v0 구조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만히 놓았대요. 정지해 있죠. 여기서 H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H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모조리 치환했고요. F라는 거를 받는데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에너지가 앞에서보단 커졌겠죠? 외부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EH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EH인 지점이 P인 지점의 2배래요. 자, 봐봅시다. 내가 MGH를 U라고 놔볼게요. U. 그러면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U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래? 얘 2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2U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포텐셜 에너지도 얼마예요? EH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이때 포텐셜 에너지도 2U가 됩니다. 그럼 난 지금 처음에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U였는데 얼만큼 증가한 거야? 4U가 됐으니까 3U만큼 증가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증가한 거지. 자, 그러면 봐볼까요? 내가 U일 때 뭐 속력을 V라고 놔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4U일 때 속력은 EV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다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걸린 시간이죠. 그럼 EMG라는 F라는 힘으로 T초 동안 운동을 했더니 얼만큼 변한 거야? 운동량이? MV만큼이 변한 거예요. 그럼 V가 얼마인지만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이 V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H만큼을 내려오면은 그때 속력은 얼마가 된다고? 루트 2GH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루트 2GH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넘기면 되겠죠. EMG 그 M끼리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냐면 안쪽으로 집어 넣으시면은 루트 2G분의 H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걸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뉴턴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데요. 쭉 보시면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3배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체크해 주겠습니다.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3배이다. 자, 그 다음에 T가 0일 때 정지해 있는 거죠. 정지해 있고 그리고 이 경사각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줘 볼까요? 내가 여기서 가속도랑 여기서 가속도가 같다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 방향으로 3ma 빗면임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ma입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정지에 쓰려면 이쪽 방향으로 B의 질량은 B의 빗면임은 얼마가 돼요? EMA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힘의 평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2초일 때 누굴 잘랐대? P를 잘랐대요. 그 다음에 2초일 때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 그럼 A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BC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질 텐데 2초일 때 운동 에너지는 B가 C의 4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BC는 하나의 실로 묶여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얘네 속력은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4배라는 거는 질량이 그냥 4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질량의 4배이기 때문에 여기가 4m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량이 4m인데 빗면임이 2ma가 됐다는 거는 이때 빗면 가속도는 2분의 1a가 됐겠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는 AB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어떻게 구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요런 공이 H만큼을 올라갔대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M자리가 높이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인 거 신경 쓰지 않고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의 한 일, 즉 mg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력 말고에는 빗면임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mg sin 세타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둔다면요. 요 거리는 뭐가 나오냐면 요 거리는 그럼 h를 뭐로 나눈 값? sin 세타로 나눈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중력과 뭘 곱하면 돼요? 높이를 곱하셔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뭔가 눈치를 좀 채셨을까요? 이 빗면임으로 빗면 거리, 높이가 아니에요. 빗면 방향의 거리입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 사인 값이 날아가게 되면서 뭐가 남죠? mgh가 남죠. 따라서 얘는 빗면임과 진짜 실제로 이동한 이동거리 를 곱해 주셔도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위나 아래다가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봐볼게요.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빗면임과 이동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빗면임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거리를 구해 볼 거예요. 근데 이동거리 구할 때 등가속도 2번 공식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어차피 V0t는 없고요. 처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실 끄는 후에 이동한 시간이 2초로서 같다고 했죠. 그럼 이동거리는 가속도랑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가속도의 비를 구해 볼 건데 A 같은 경우는 그냥 이 A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BC 같은 경우는 질량이 5m인데 전체 힘은 3ma이기 때문에 5분의 3a가 됩니다. 가속도가. 그렇죠. 그럼 가속도의 비가 5대 3이에요. 그럼 이동거리 비도 5대 3이겠지. 그러니까 즉 얘가 5s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 BC는 몇 s 이동하는 거예요? 둘 다 3s씩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얘는 3ma랑 5s를 곱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수만 적어볼게요. 그러면 15대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2ma로 3s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6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ma로 3s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3입니다. 그럼 이걸 3으로 약분을 해보시면요. 5대 2대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내봅시다. 보시면 운동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래요. 그럼 여기 운동에너지를 여기 5K라고 두시고 여기를 4K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계속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일정한 힘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힘 나오고 거리 나오고 에너지 나오죠. 1에너지 정리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F라는 힘으로 L만큼을 줬더니 운동에너지가 얼만큼 올라갔어요? K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즉 F라는 힘으로 L만큼 줬더니 운동에너지가 K만큼 올라갔다고. 그럼 여기는 F라는 힘으로 3L만큼을 준 거니까 운동에너지가 3K만큼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는 2K만큼 올라가서 4K가 된 거기 때문에 A에서 운동 에너지는 2K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의 속력은 D에서가 A에서 몇 배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지금 4배죠. 운동 에너지가 2K에서 8K면 4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2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푼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길이가 같은 터널이죠. 길이. 그러니까 이런 길이가 나오면 결국에 1에너지 정리 아니면 3번 공식 이런 거 좀 떠올려 주세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속력이 4V인 지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 F라는 힘으로 L만큼을 줬더니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K가 됐고 여기서 몇 K가 된 거예요? 4K가 된 거예요. 근데 속력이 4V가 됐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16K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내가 이 구간에 똑같이 지나더라도 운동에는 3K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7K, 여기서 10K, 여기서 13K, 여기서 16K가 되기 때문에 답은 D라고 바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164번이고요. H0인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다 라고 써있네요. 자, 이게 사실 AB의 질량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AB의 질량을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H에 대한 높이, 얘는 어차피 질량하고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A의 운동 에너지를 K, 그리고 얘 포텐셜 에너지를 EU로 놓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를 4K,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U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간에서 H0인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4배래요.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의 4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U랑 K를 앞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구간 1번을 통과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A가 B의 3분의 5배냐 라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거리가 같고 시간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력의 비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가 더 오래 걸렸다는 거니까 A가 더 느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의 비가 3대 5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기억은. 근데 지금 보면요. 얘는 내가 바닥면에 왔을 때 어차피 U랑 K랑 같으니까 5K라는 운동 에너지를 들고 있을 테고 얘는 3K라는 운동 에너지를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질량은 상관없으니까 같다고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루트 5V가 되고 얘는 루트 3V가 돼요. 제곱을 해야지만 운동 에너지 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는 3분의 5가 아니라 루트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만큼을 들고 있어요? 총 에너지를? 3U만큼을 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절반만 포텐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5H인 지점에서입니다. 1.5H.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 B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얘 총 5U를 들고 있죠. 5U.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4H이기 때문에 4U를 포텐셜 에너지로 다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U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건데 U나 K나 같다고 했으니까 K 때 속력은 V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를 또 바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5번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힘의 공간적 관점과 시간적 관점을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제가 수록을 해놓은 건데요. 자, 봅시다. 처음에 여기서 이 구간 L과 구간 A랑 구간 B라는 지점에서는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그럼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래요. B에서. 그럼 여기서 T, 여기서 2T. 자,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냐. 일단 여기 정지해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를 뭐라고 설정했냐면 그냥 V가 아니라 EV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2T 동안에 감소해서 어떤 특정한 힘을 받고 감소해서 정지했기 때문에 EV라고 써준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쓴 거야? 약간 이 시간에 대한 거를 쓴 거죠. 이렇게 충격량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는 내가 EV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만큼 감소하겠어요? V만큼 감소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 이 L이 어떻게 나는지 좀 판단을 해봅시다. 이 L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평속 얼마예요? V죠. 그걸로 이 T만큼 갔더니 이 L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개수가 깔끔하게 딱 맞네요. VT는 L.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평속은 얼마여야 돼요? 지금 T로 얼만큼 가야지? 뭘로 T만큼 가야지 L만큼 갈 수 있어요? V죠. 그럼 여기서 평속은 V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속력은 점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평속이 V라고. 근데 내가 이 끝점과 마지막 점, 시작점과 마지막 점엔 또 얼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V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였던 거야? 2분의 3V였던 거고요. 이 통과할 때 이 지점에선 2분의 1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값도 V가 되고 떨어진 값도 V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시작 지점에서 속력은 2분의 3V, 끝점에서 속력은 2분의 1V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튼 간에 여기서 속력은 2분의 3V가 되고 여기선 2분의 1V가 된다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요 H랑 요 H의 B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을 테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질량이 동일하니까 속도 제곱 차를 보겠습니다. 이거 4분의 9V 제곱의 정지죠. 그러면 H1은 어디에 대응돼요? 4분의 9V 제곱에 대응되고요. 그리고 H2는 어디에 대응되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이기 때문에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4V 제곱에서 4분의 1V 제곱 빼니까 4분의 15V 제곱에 비례하네요. 그럼 15분의 9가 답이니까 3으로 나누면은 5분의 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거 얘기한 게 뭐 얘기한 거냐면요. 내가 어차피 원래 MGH1은 2분의 1M 그리고 4분의 9V 제곱 이거 다 써도 되잖아요. 근데 아래 것도 어때? 아래 것도 H2는 2분의 1M 그리고 4분의 15V 제곱 이걸 쓰는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통되는 거는 지워져 버리는 거죠. 공통되는 거는 지워져 버리고 사실상 이 V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델타 H는 델타 LC는 델타 V 제곱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높이에 대한 식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비례입니다. 비례. 내가 구하는 높이에 대한 식은 델타 V 제곱. 그러니까 속도 제곱의 차와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저기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아, 내가 구하는 H차는 비례하는구나. 누구랑? 델타 V 제곱과. 그러니까 이걸로만 바로 판단을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여기서 걸린 시간이 t0, 여기서 걸린 시간이 t0, 여기서 걸린 시간이 2분의 t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 지점에서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같은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속력을 뭐 굳이 V1, V2, V3로 잡아본다면 V1에서 V2가 되는데 T0의 가속도가 T0로 어떤 특정 가속도가 작용한 거고 V2에서 V3 되는데도 특정 가속도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속력 변화량과 여기서 속력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럼 어차피 여기도 가속도는 얘랑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랑 여기서는 가속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 변화량이 같으려면요. 여기서 시간도 2분의 t0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얘랑 얘의 평속을 라지 V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얘랑 얘의 평속을 스몰 V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스몰 V가 되고 라지 V가 되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L2랑 L4가 같다는 조건이 나와 있으므로 그럼 여기서 L2를 구할 때는 이 평속과 시간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V, T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4는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라지 V에다가 2분의 T0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지 V가 2V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L3분의 L1인데 L3는 이거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V T0가 되고 그 다음에 L1은 어떻게 돼요? 이 라지 V랑 T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라지 V T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워주시면 이거 스몰 V분의 라지 V는 이거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포인트는 구간 P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지금 내가 이거를 착각해서 풀면요, V에서 2V가 됐네요. 지금 문제가 질량이 같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F만큼 받아가지고 V만큼 증가했고, 여기서도 F만큼을 똑같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V만큼 증가해서 4V가 되나? 이런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F라는 힘을 준 건 똑같은데 포인트는요, 같은 시간에 준 게 아니라 같은 구간, 같은 거리 동안 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 줬으면 이걸 4V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근데 같은 구간 동안 줬기 때문에 얘는 1에너지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운동에너지를 K,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4K라고 둔다면 지금 내가 3K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9K라고 설정하면 3K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12K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속력은 루트 12V가 되겠죠. 그러니까 4V는 아니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푸셔도 되는데, 얘는 내가 이 P라는 공간을 통과할 때 최초로 V로 통과해서 그리고 나갈 때는 2V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V랑 2V 사이 값을 갖겠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3V랑 루트 12V 사이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평균적인 속력이 뒤쪽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저 가에서가 더 오래 걸린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보면 되니까 속도가 그냥 V만큼 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V보다는 작게 변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3V에서 4V가 돼야지 V만큼 변한 건데, 이 루트 12V는 그 중간에 위치한 값이기 때문에 V보단 적게 변한 거죠.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돼서 답은 3번이라고 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내가 이 라지 H라는 지점에서 어떤 물체를 놨더니 수평면에 V로 지나서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 1을 지나서 오른쪽 빗면에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서 스몰 h인 지점을 지났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서 정지한대요. 그쵸? 그럼 나는 이 수평면에 지나서 이 구간 1, 마찰을 받는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뭐 S라고 논다면 그리고 마찰력을 F라고 논다면 이걸 한 번 지날 때는 FS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는 거고, 또 다시 돌아와서 지날 땐 또 FS만큼 털리는 거고, 다시 또 지나갈 때도 FS만큼 털리는 거죠. 그럼 난 처음에 얼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어? mg 라지 h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총 이거 몇 번 지나갔어? 한 번 지나갔다가 두 번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딱 지나는 순간에 멈췄잖아요. 그러면 3fs만큼을 받아서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빵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마찰을 한 번 받을 때마다 깎이는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1 mg 라지 h가 됩니다. 자, 일단은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기억은 이제 제가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2분의 1 mv제곱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mg 라지 h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막 질량 관계없다면서 했던 게 이 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내가 이 h는 이 라지 h로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높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만큼씩 깎이니까, 그러면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3분의 2 mgh가 깎인 거야. 그럼 남아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그게 바로 3분의 1 mgh만큼이 되죠. 이걸로 두 번 깎인 거니까. 그러면 높이는 3분의 1 라지 h가 되겠지. 따라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빗면의 높이를 2h인 지점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 그럼 내가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걸로 몇 번을 깎아 먹어야지 정지하겠어? 6번을 깎아야 정지하겠죠. 이걸로 6번을 깎아 먹어야지 이 역학적 에너지를 다 털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회라는 게 틀린 거고, 그리고 얘는 만약에 문제를 4회로 풀었다고 해도 이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4번이 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한 번 털렸죠? 두 번 털렸죠? 세 번 털렸죠? 4번 털려서 여기서 정지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4번이 털렸으면 P에서 정지할 수가 없죠. P에서 정지하려면 홀수번 털려야 돼. 홀수번. 한 번 털리든가, 하나, 둘, 세 번 털리든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내가 6회인 걸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좀 몇 번 생각해 봤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69번부터 해서 어디까지 풀 거냐면 용수철 전까지 176번까지 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177번부터 해서 용수철 문제 관련된 거 쭉 풀 거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어려운 유형들, 최근에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학력평가에 나오고 있는 유형들 위주로 해서 또 찍어서 한 3, 4개 정도를 더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저도 많은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만큼 문제도 많이 어려운데 대신에 이걸 좀 극복했을 때는 반드시 얻어가는 결과가 좋을 겁니다. 아무튼 너무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